안녕하세요. 인권향상 프로젝트 새싹공작소의 문성호입니다. 최근 새싹 인터뷰는 인권 분야로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태현 강사님은 시각장애인으로 특별한 저희한테 말씀을 전해주셨었고요. 오늘은 청각장애인이시지만 아주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일 때까지의 책 저자이시기도 한 이샛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얼굴 이름은 이샛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 농아인협회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농인을 위한 보는 수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작가를 하고 있고요. 컬럼리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어를 뭐 TV에서나 이렇게 보고 또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잠깐 배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입체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되게 신선하네요. 예, 아무튼 오늘 특별한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책 제목이 너의 목소리가 보일 때까지 라고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제목이 좀 슬프게 느껴졌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책을 쓰게 된 과정과 그리고 책 내용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국의 농아인 엄마가 직접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한 경험을 낸 책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인 엄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농인 엄마로서 육아를 하는 입장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 힘들고 모든 엄마들이 겪는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자녀분이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입니다. 아까 제가 4살이라고 들었었고. 네, 맞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이제 그 자녀분이랑 소통을 할 때 그러면 4살이면은 우리 말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아기 때 우는 소리만 보고 네. 애가 배고픈가? 졸린가? 구분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자주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때쯤 되면은 배가 고픈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또 어린이집을 좀 빨리 보냈어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셨던 거 그것들 좀 기억해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입모양으로 알려줘야겠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어는 아니지만 마임으로 아이와 소통의 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배 고파 이러면 이제 배 고파 이렇게 하듯이 그런 비슷한 거겠네요. 베이비 사인이 있어요. 수어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이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 에세이 되게 간단한 이렇게 수필 같이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여기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 그게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자작시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봄아, 엄마 아빠는 너의 건강한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괜찮아. 오히려 네가 활동하는 그 울림을 엄마 아빠는 느낄 수 있단다라는 그런 시로 제가 썼었는데 그게 가장 추천하고 싶고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한 90% 정도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작가님은 선천적이셨는지 후천적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에 아기 때 장애에 대해서 엄마랑 궁금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세하게는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달팽이 관이 G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넌 그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지 제가 자세하게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소리다, 무슨 소리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은 아예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소리의 유무, 뭐 이 소리가 크다, 작다, 그렇지 이 소리가 무슨 소리다라고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 엄청 큰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들리시는 건가요? 비행기 소리든지 기차 소리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운 얘기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처음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했던 시기, 그게 유치원 때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뭐 청소년기일 수도 있고 그때의 어떤 심정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책에 썼던 내용처럼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우연히 제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제 등을 탁 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친구는 제가 불러도 대답 안 하니까 그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네네. 제가 내가 못 듣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고 이렇게 쳤을 때 아픔보다 내가 못 듣는구나 라는 그런 정신적인 아픔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들리지 않는 것이 이제 저로서는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기 때는 소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익숙하게 지내왔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 아이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 또 아이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그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게 불편한 게 있었고요. 일상생활 할 때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정지가 됐을 때 무슨 표시가 들리는데 표시가 나오는데 뭐 저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가 제일 불편했었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시는 거는 진짜 그러겠네요. 이게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행동들을 보고 판단하신 경우도 많으시겠네요. 맞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많이 행동이 늦죠.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위험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불편한 점 혹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어떤 점들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할 때 이 모양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친구들은 다 점수가 좋은데 저 혼자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학습적인 혜택을 보지 못했을 때 또 통역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내가 애써서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노인 학생들이 앞으로 학습권에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작가님은 일반 학교를 다니셨었나요? 네, 저는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였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수어로 해주시는 분이 없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네, 없었지요. 대신 친구가 이제 필기해 놓은 거 보고 따라 쓰고 네, 흉내 내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운 나쁜 친구를 만나면 저는 안 보여주고 그랬죠. 우리 사회를 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배려들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차별의 시선이라든지 차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이 보실 때 그리고 직접적으로 느끼셨던 차별의 경험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인 농인이 다 같이 영화관을 갔을 때 네. 한국 영화를 개봉을 해요. 그러면 청인은 보고 너무 즐기고 있는 분위기지만 농인은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몰라요. 자막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인은 한 달에 한 번을 기다려요. 그때는 베리어 프리 영화라 그래서 자막이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한국 영화를 접할 때 그래서 농가인들이 어디를 가도 한국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어디를 가도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 차별을 느끼죠.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김태현 강사님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때 다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승리호도 보셨대요. 그 영화도 넷플릭스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화면은 보지만 어떤 내용이 만약 자막이 없다 그러면 아예 그 느낄 수가 없는, 네,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학습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분도 말씀하셨던 게 접근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TV에서 예전에는 자막 지원을 안 했지만 요즘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 누를 때도 옆에 자막을 누르면 어쨌든 좀 한글 자막들이 나오는 걸 통해서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자막이 100% 지원되지는 않아요. 유튜브에서도. 영어가 한글로 변환되는 건 있지만 한국어를 자막으로 100% 제공하지도 않고 그게 제공하는 형태가 조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지금 하시는 것 중에 뉴스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만들게 되시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서 만들고 계시는지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TV를 보면은 자막이 너무 빠르잖아요. 네네네. 저희 같은 비장애인들도 보기 어려운데 그렇게 자막이 어려운 거를 직접 제가 앵커가 돼서 수어로 쉽게 풀어서 제작을 하고요. 그러면 농인이 그 자막으로 봤을 때 이해 못하지만 그 자막을 똑같이 수어로 바꾸면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농인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장애인이 이제 장애인을 대할 때 뭐 가졌으면 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농인과 청인이 만났을 때 제가 먼저 농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청인들이 대부분 당황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맞춰줘야 되지? 대부분이 그러시는데 또 이제 제가 과거에 봤을 때도 농인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서 그 원하는 욕구에 맞춰서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음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 안에서 대부분이 음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소수는 농인이잖아요. 그래서 농인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가님의 앞으로의 꿈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해 왔는데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농인의 차별을 없애고 또 정부에게 직접 건의하고 농인 편에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농인의 인식 개선을 한다는 것은 농인을 바라보는 것에 어떤 인식을 개선한다라는 측면인가요? 농인을 봤을 때 무조건 듣지 못한다, 말 못한다, 어떤 생각이 모자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라는 긍정의 의미의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이든 아니면 정리하시는 말씀이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미의 인터뷰 감사드리고 새싹공작소가 새싹공작소를 보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것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샛별 작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눠주신 경험과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감수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싹공작소에서도 우리 이샛별 작가님의 앞으로의 행보들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별 인사는 특별하게 수어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작가님께서 한 2개 정도 알려주시면 그걸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알려주시죠. 다시 만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이걸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였죠, 작가님?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